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3기획 주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에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농업손실보상 관련된 재결 신청 청구 거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신형 판례들 위주로 해서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서요. 문제 1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자, 문제 1번에서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재결 신청 청구 거부,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가 나왔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목차를 기술할 때요. 자, 우리 목차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서 이제 목차 보시면 이제 물음 1번에서 문제 1-1번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논점의 정리를 잡을 거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각계전투로 그렇죠? 이게 지금 배점이 지금 10점, 15점 정도 돼요. 15점 정도 되면은 이제 논점의 정리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대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결성 청구에서 논점의 정리를 만약에 잡아준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논점의 정리를 잡아주고 두 번째에서 우리가 재결 신청 청구 제도, 그렇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서 재결 신청 청구 관련돼서 이게 일반적인 재결 신청 청구 제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재결 신청 청구의 거부, 그렇죠? 거부 부작위가 됐을 때, 그렇죠? 요거 됐을 때 그러면은 이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관련된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거부와 부작위, 그렇죠? 자, 그럼 거부 먼저 했을 때 거부에 대해서는 공권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상 적격으로서 이제 공권신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에 관련돼서 공권신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적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결신청 청구 관련된 요 판례에서 이 거부 관련된 거부 대 부작위 관련돼서 판례에서 이걸 뭐 직접적으로 공권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건 있죠. 근데 이제 2012도 22966 요 판결에서 보면은 자,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가 항고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과거에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가 있는 것이죠. 2018도 5786이고 여기서 이제 딱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여기서 논리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게 그렇죠? 자,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법규상 그다음에 조리상 신청권 이 관련돼서 우리 30조 규정을 언급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위원들이 그 채점 포인트에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쟁점이 나왔을 때 요게 그 해당 관련된 그 개념 그쵸? 요거 이제 법학은 개념학이니까 개념을 잘 적었느냐. 두 번째 관련된 근거 규정 그쵸? 규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그쵸? 요게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죠. 판례가 있느냐, 정확하게 판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사안의 포섭이라든지 또는 이거를 소결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그쵸? 학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거부 처분에 관련된 그 다음에 부작위와 확인 소송에 관련된 요 판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게 나온 판례다 보니까 직접적인 학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재결신 청구 거부에 대한 일반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30조, 그렇죠? 30조 규정을 적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부 관련된 쟁점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적어주면서 여기 이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으로서 30조의 이제 득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공권력 행사는 당연히 우리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재결 신청을
이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 신청 청구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피수용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협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이 확정돼야만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그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 있는데 이게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피수용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서 이렇게 요 판례를 언급해주면서 그죠? 요 판례를 언급해주면서 이렇게 사안의 경우 소교를 적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득점할 때는 여기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핵심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안에 관련돼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얼마나 잘 포섭을 해주냐. 시험위원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그 판례를 어떻게 적시하고 있느냐. 판례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요. 이렇게 정답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 거꾸로 된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앞부분의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법규 시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판례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2018도 57865에서 이 딱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기승전결로 논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지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액 법률제 28조 30조에 따르면 편입토지 보상, 지상물의 보상 5페이지 두 번째 판례 보고 있습니다. 영업, 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 시행자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동그라미. 자, 사업 시행자만이 재결 신청권을 가질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왜 그래요?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전반에 관련된 생사 여탈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익 사업을 진행해야만 재결의 실효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공익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응된 권리로 피수용자의 토지 소유자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이에 대응하는 권리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공평의 원리, 그 다음에 수용을 둘러싼 법률과의 조속함 확정이라는 그런 포인트가 재결 신청 청구권 제도에 있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송 또는 부작위법 확인소송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거부처분 취소송 다툴 수 있다. 요거 공권신 요거 관련된 거 하고. 자, 부작위 관련된 건데요. 부작위는 이제 우리가 16회 시험에 딱 해서 한번 나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문제가 유사하게 한번 나온 적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부작위라는 게 뭡니까? 자, 부작위라 하면 행정청이 당사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이제 개념 적어주고 해야겠죠? 개념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제 그 요건 관련돼서 그렇죠? 요건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부작위에 대한 내용으로 개념하고 요건을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배점에 따라서. 그래서 요에 따라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부작위로서의 어떤 내용으로 보아서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좀 애매해요. 제가 이제 학자분들한테 이게 과연 재결 신청 청구를 부작위했을 때, 자, 부작위 개념이 뭐예요? 행정청이 당사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처분. 재결 신청을 하는 것은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판례는 이거를 부작위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2018도 5785 요 논리로 해서 적시를 해주시면은 논리적으로는 뭐 맞는데 어쨌든 간에 부작위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거부처분 취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해가지고 딱딱딱 적어주고 그쵸 이렇게 해서 소결 형태로 전체적인 결론을 짧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쵸 여기서 그냥 사안의 경우 매듭을 친 다음에 그쵸 요거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거부 관련된 거 한번 결론 내주고 사안의 경우 여기 한번 사안의 경우 한번 내주고 전체적인 결론 하나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제 출제 가능성으로 가장 높다고 보는 게 농업손실 보상입니다. 농업손실 보상에 관련된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과연 콩나물 그 시루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회의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례뿐만 아니라 최근 업그레이드된 판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음 2번에서 농업손실보상에 관련된 그렇죠? 농업손실보상에 관련된 이 최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최근 판례를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자, 개념항의를 했죠. 의의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성격,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적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손실보상이라는 게 뭐야?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당의 농지에 대해서 단위 경작당 면적당 농작물 조습 2년치를 주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48조에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성격을 어떻게 성질,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권으로 본다. 자, 공권으로 본다. 자, 공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바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2009-4346일 판결을 보시면은요. 자, 위 규정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에 견지해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의 일정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자, 공법상의 권리가 분명하므로 공권이라는 거죠. 분명함으로 이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여야 된다. 행정소송 절차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키포인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면 이제 소송의 형태가 그렇죠? 소송 형태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 절차여야 하는데 판례가 또 농업손실보상은 재결 전취주의를 그렇죠? 재결 전취주의 이거 두 번 나왔어요. 재결 전취주의 이게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게 행정심판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재결 전취주의라는 말은 우리 법제에서 자 토지보상 그렇죠 재산권 보상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해요. 생활보상 중에서는 주거이전비가 여기 하나 포함되는 거죠. 토지보상이 있고 토지 이외 보상이 있고 그렇죠. 토지 이외 건축물 등의 보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권리의 보상이 있어요. 권리에서 대표적인 게 영업, 업, 농업이에요. 그렇죠? 여기 농업이잖아요. 농업에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토지하고 지작물 관련된 거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이 권리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업, 업, 농업 특히 이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다이렉트로 사업 시행자한테 민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야 달라. 너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거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서 다투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사업 시행자가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다이다이로 거기 피수용자가 예를 들면 1000명인데 그 1000명이 그냥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사업 시행자한테 돈 내놔 이러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할 토지 수용에서 한번 걸러서 야, 줄 사람 주고 수용이 개실라 보상금 지구국타 하면은 받을 사람 받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공익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결이 나와서 강제 취득 절차를 통해 가지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끔 토지는 취득 수용, 나머지 그 지작물과 권리는 소멸 수용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익사업을 빨리 하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재결 전취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벌써 우리 10년식 기출문제에서 두세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결 전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재결 전취주의를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83조, 그 다음에 85조 여기에 불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돈 달라 그러면 85조 제2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증소로 간다. 그게 사건 번호 2009-43461에서 거기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송 절차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 규정들과 한 밑줄친데부터 5번째 줄 보시면 위 규정들과 토지보상법 제26조, 28조, 30조, 34조, 50조, 61조, 83조 내지 85조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을 인하여 농업에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7조 2항에 따라 어떻게 돼요?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 그 토지보상법 34조 뭐예요? 재결입니다. 재결. 그렇죠. 50조 재결 사항입니다. 재결 사항은 뭐 있어요? 재결 사항. 토지 수용 사용의 구역, 그렇죠? 그다음에 손실 보상, 수용 사용의 개실,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4조, 50조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재결을 거친 다음에 재결의 불복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83조, 85조를 거치게 된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듯한데요. 막상 이거 재결 전추지를 쓰라 그러면은 뭘 써야 되지? 그렇죠? 이런 거를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음 3번.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해야 되시겠습니다. 물음 3번까지 여기까지 이 농업손실보상의 상당히 하이라이트 최근 나온 판례죠. 하이라이트 판례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물음 3번에서 장래 영농 보상이 영농 손실 보상이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냐? 자, 특별한 희생 관련돼서 그렇죠? 영농 보상 관련돼서 특별한 희생 그렇죠? 특별한 희생. 자, 이런 법리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요게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는 농지를 필요해 가지고 이걸 한 거지. 이거가 이제 직접적인 특별한 희생에 의해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손실 보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게 되는 영농 보상은 이게 부수적으로 그렇죠? 농지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준다는 보상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영농이란 말이 우리 법제에서는 없어요. 왜 이게 영농이란 말이 나왔냐면은 이게 농업손실 순수하게 지금까지 이제 법률 용어로 농업손실 보상인데 요거는 지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 들어간 게 뭐냐면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화분 같은 거 있죠. 하우스에다가 화분을 키워 가지고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2년치 요거는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 요거는 4개월치,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업 같은 농업과 순수하게 지령을 이용해서 땅에다 농사짓는 농업과 이게 합쳐져서 판례는 이거를 영농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영농보상하면은 그냥 지력도 이용하고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하우스에다가 뭐 이렇게 그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거 이런 걸 뭐 전반적으로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서 토지보상법의 그 48조 2항은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 이하 영농보상 그렇죠? 요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을 이용하지 않아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력을 이용해서 2년치 이걸 다 포함해서 최근에 판례가 이걸 영농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상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별개로 주는 거죠. 영농보상은 농작물과 농지의 특수로 인하여 같은 시행규칙 46조에 정한 폐업과 구별해서 농지가 공익사업 시 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같은 시행규칙 46조에 정한 폐업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년치 주는 거냐 폐업과 비슷하게 그죠? 장래 2년간 일시소득을 보상함으로써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즉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기존 생활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활동을 개시하기까지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다. 생활보상의 성격이다. 자, 간접보상이라는 말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이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농지를 직접적으로 주는데 그 농지 보상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받는 간접적인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 간접손실보상은 아닙니다. 이 판례 평서에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교수님 실명 얘기하는 모학이지만 여기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 그걸로 막 해석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상법 체계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거의 까는 또 판례 평서를 낼 수는 없는 거고 약간 오해를 해서 이렇게 판례 평서를 내신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간접손실보상 이런 뜻이 아니고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 이런 뜻이 아니고 직접적인 보상, 농지에 대한 보상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보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보상은 그 보상금을 통계소득을 통하여 산정하든 아니면 해당 농민의 최근 실질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하든 간에 모두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시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존에 형성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 보상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 부대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토지보상법 시행규 48조 소정에 영농보상 역시 공익사업시구 안에 영농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또한 있을 수 없고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 48조 소정 영농보상이라고 하여 달리볼 것을 한다. 특별한 희생은 농지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생겼고 농지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부대자는 생활보상으로서 또는 간접보상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적인은 다이렉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다이렉트 아니고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 주는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희생이 된 거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주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야. 쉬운 내용이지. 그런데 이제 시설 콩나물 재배업에 대해서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제2호, 이거 단서 제1호, 단서 제2호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거 1호, 2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단서 제2호에서 보면은 단서 1호는 2년치 주는 것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평균 생산량의 2배 한도, 이거 한번 또 판례 있어요. 평균 생산량의 2배를 한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소고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8조 2항 단서, 이거 관련돼서 실제소득 인정 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뭐야?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보상하고 비슷한 거야.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이게 이거 하우스에다가 화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얘가 신비디움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보상하는데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하우스에다가 화분을 이용해서 신비디움을 키운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런 사례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 지력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의 제1호에 따른 결정된 단위 영역에 따른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실제 소득과 아니면 제 1호에 따른 실제 소득 따라서 4개월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 그래서 4개월치 영농보상처럼 비슷하게 줘라,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